안녕하십니까. 농업인 예담TV 장농사. 정nom사입니다. 네. 오늘은 주제가 뭐죠? 오늘은 전직금지 약정과 위반에 대한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IT라든지 전문적인 업종이 많아지면서 그렇죠. 이제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아요. 오늘의 그 스토리는 어떻게 되죠? 네, 오늘은 좀 재밌는 주제로 한번 네. 가보려고 하는데, 그 소주 회사에서 맥주 회사로 전직한 모 차장님의 사례를 한번 네.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차장님이 네. 소주 회사에서 21년 동안 근무를 하셨어요. 근데 차장으로 승진을 하고 나서 10년 동안 부장으로 승진을 못 하신 거죠. 10년간 차장이라 그러면 길죠. 굉장히 좀 힘든 시절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희망퇴직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조건이 퇴직하고 2년간 동종업계 가지 않는 조건으로 네.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네. 2년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다 네. 이런 약정을 했고요. 만약에 그 기간 중에 옮기면 1억 4천만 원 그걸 다 반환하겠다 이런 약정을 체결했고, 네. 만약에 그 기간 중에 이직을 하시면 네. 1억 4천 전액을 이제 반환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네. 퇴직 후 1년 네. 6개월 정도는 집에서 잘 계셨는데 네. 일을 열심히 하시던 분이 일을 안 하시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생계도 책임져야 되고 하니까 1년 6개월 만에 이직을 하셨어요. 네. 네. 근데 소주 회사는 아닌데 맥주 회사로 이직을 하신 거예요. 이걸 이제 전 직장에서 알게 된 거죠. 소송을 회사가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먼저 개념이 어떻게 되죠? 전직금지 약정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전직금지 약정이라는 건 뭐냐면 네. 퇴사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정을 네. 맺어주는 거죠. 네. 그 목적은 고급 정보의 유출이라든지 네. 회사의 기밀을 보호한다는 목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IT라든지 또는 화학회사나 전자회사에서 상당히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 이런 분들이 많이 적용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전직 약정, 금지 약정 자체는 유효한가요? 이 부분 참 궁금하죠. 네. 많은 회사들이 중소기업, 대기업 가리지 않고 전직금지 약정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직무나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인데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먼저 이제 법원에서는 이 전직금지 약정을 좀 엄격하게 판단하는 편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 헌법을 보시면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걸 누구나 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전직금지 약정은 그 직업 선택의 자유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네. 첫 번째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그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네. 지금 우리 지금 사례를 예를 들면 이 소주 회사 다닌 이 K 차장님이 갖고 계신 그 소주 회사의 정보가 네. 어떤 영업 전략이나 판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 회사만의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네. 그걸 먼저 따지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전직 금지 기간이 적정한지를 봐야죠. 네. 예를 들어서 전직 금지 기간 약정을 하는데 10년이다, 네. 네. 20년이다 이렇게 하면 너무 과도하게 길잖아요. 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두 번째 포인트. 네. 세 번째는 전직 금지가 이루어지는 대상 업종의 범위가 너무 넓다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우는 또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네 번째 부분을 보시면 전직 금지 약정을 맺으면서 네. 대가가 지급되느냐죠. 예를 들면 제가 근로자분에게 2년 동안 퇴직하고 다른 데 안 갔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2년간의 연봉 정도는 제가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과 그냥 2년간 딴 데 가지 마세요. 아무런 대가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완전히 확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법원은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네. 그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안에 있어서 먼저 그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했나요? 그 법원에서는요, 소주 회사에서 맥주 회사로 갔기 때문에 네. 소주 회사에 큰 피해가 없다는 관점에서 판단했어요. 업종이 다르다. 네네, 판단 네. 문구를 보시면 네. 판매 영업 전략, 인적 물적 조직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지만 근로자가 소주가 아닌 맥주 회사로 입사하여 피해가 거의 없는 점,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네. 그러면은 2년간 그 근무를 네네. 했었는데 네.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봤나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특별히 문제된다고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2년 6개월, 2년이라는 기간을 약정한 것 자체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질문 많이 받으시죠? 그렇죠. 어느 정도가 적정하고 네. 어느 정도는 좀 과하냐 네. 이거 질문하죠. 네, 저희도 사실은 모자르듯이 답을 드리고 싶은데 네. 드리기가 힘든 것이 판례를 보시면 사안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10년 체결했는데도 유효하다 본 사례가 있고 네. 5년을 체결했는데도 문제가 된 사례가 있고 네. 다양해요. 네.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유효 기간이 얼마만큼 될 거냐. 그렇죠. 예를 들면 퇴사하고 1년 정도 지나면 동종업계에 쭉 알려지는 정보다. 네. 그러면 1년 정도가 적정할 것이고 네. 한 2년 정도가 필요하다라면 2년이 적정할 것이고 네. 뭐 그런 판단 기준으로서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전직 금지 대상의 범위는 네. 어떻게 판단했나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네. 이분이 다른 소주 회사로 가셨다면 문제가 당연히 직접적이기 때문에 커졌을 텐데 맥주 회사로 가셨어요. 그래서 피해가 크지 않았다라고 했을 보면 아마 동종업계는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해주신 것 같긴 해요.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놨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 손해배상 네. 1.4억 전체를 반환하라고 했는데 그 유효성은 어떻게 네. 판단했나요? 그래서 이 판단이 재밌는 게 법원은 전직금지 약정 맺은 것 자체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봤어요. 네. 그래서 2년을 체결하고 1억 4천만 원의 퇴직 유로금을 주면서 네. 이제 동종업계 이직을 금지하는 거는 괜찮은데 네. 이 사람이 1년 6개월만 근무를 안 했고 네. 그다음에 6개월 남겨두고 다른 회사로 갔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전액을 반환하는 거는 너무 과하다. 그치. 그래서 그 기간에 비례해서 한 4분의 1 정도, 약 3,500만 원 정도만 그 반환을 하면 된다라고 판단했는데 네. 재밌는 점은 법원에서 어떤 점을 감안해 줬냐면 이분이 그 주류업계에서만 21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네. 주류회사가 아니면 갈 곳이 없다라는 점. 두 번째는 배우자가 있고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2명이나 있다라는 그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점. 이런 점까지 감안했다는 거예요. 개인의 상황도 네. 감안을 한 네.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 전직금지 약정은 네. 어떤 사안을 일반화해서 판단하기가 네. 굉장히 힘들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무 적용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죠? 네. 먼저는 이 전직금지 약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아까 장롱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연구원이라든지 또는 또 핵심 고급 인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네. 이런 분을 대상으로 맺는 게 좋겠다. 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보호할 사용자의 이익이 명확히 있는 것이냐 네. 이제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전직금지 기간이 적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용자의 보호할 이익이 유효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고민을 하시고 네. 적정한 기간과 그 다음에 그 이직을 금지하는 업종의 범위를 네. 너무 포괄적으로 넓혀버리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정하게 선정하시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전직금지 약정을 맺을 때는 가급적이면 그 반대급부를 제시하는 게 맞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지되는 기간만큼의 연봉이면 적절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6개월을 금지시키면 6개월분의 연봉, 그렇죠. 1년을 금지시키면 1년의 연봉 정도를 보장해 준다면 그거는 합리성을 굉장히 높게 인정받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 좀 합리성이 부인될 수도 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전직금지 약정, 네. 그 위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전문성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그럼요.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노무법인 예담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노무사 정nom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